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앞에서 배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값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파라메타들의 선택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을 새로 코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를 진짜 실제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요. 잘 만들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요. liblinear라든지 또는 libsvm, 이게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 구현된 이 알고리즘들은 당연히 어떤 값을 주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터들, 특징 벡터의 그 컴포넌트 하나하나에 어느 정도의 웨이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세타 값을 구해준다고 보시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선택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우리가 먼저 명시해야 될 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람다 대신에 이 람다의 역수 개념인 c라는 파라메터를 항상 요청하고요. 이 c를 어떻게 줄 것인지 우리가 바이어스와 그 베리언스 개념으로 적절한 값을 선택해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non-linear한 그 decision boundary를 얻어야 되겠다, 또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또 커널을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사용하는 커널들은 그 similarity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즉 그 유사도를 측정해 주는 일종의 함수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종류가 접하게 될 기회는 드물고요. 이 함수들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커널을 안 쓰면 사실은 그 리니어 커널을 썼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커널을 썼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피처가 0보다 큰 경우에 그 값이 1로 예측되도록 만드는 문제를 푼다 그랬는데, 그때 피처가 주어진 피처 그대로를 쓰는 거죠. 바꾸지 않은, 즉 x라는 입력 피처들이 그대로 활용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선형 커널을 썼을 경우라는 거는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등등 해서 세타 n xn, 이 수식이 0보다 클 때 1이 되도록 요 시타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선형적인 주어지는 피처의 디멘전은 이렇게 n으로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처 x는 디멘전은 n 플러스 1, 왜냐하면 바이어스 텀 x0를 우리가 1로 놓고서 항상 그 수식 안에 포함시키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와 같은 커널을 사용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뭐 리니어 커널을 쓴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언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냐면, 즉 n의 개수가 크고, 즉 피처 스페이스가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디멘전이 큰 경우고요. 그리고 훈련 자료는 좀 적은 그러한 경우에 이와 같은 리니어 커널을 쓰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similarity 함수로서 우리가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하는 것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즉 좀 더 복잡한 형태를 갖는 decision boundary를 얻고 싶다,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써서, 그러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가우시안 커널을 쓰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 수식에서 요구되는 이 시그마 스퀘어 값을 또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 결정하는 방법은 이전 그 비디오에 설명된 것처럼 로우 바이어스냐 아니면은 그 로우 베리언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시그마 제곱을 선택해 주면 되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거는 시그마 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자체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함수 자체가 부드럽다는 얘기는
우리의 그 피처 스페이스의 모델이 단순하니까 바이어스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들은 그 반대 개념으로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의 그 랜드마크는 우리의 훈련 자료가 랜드마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피처 스페이스가 훈련 자료의 개수만큼의 디멘전을 갖는 스페이스로 변경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주로 언제 우리가 많이 쓰냐면 주어져 있는 피처 자체가 약간 좀 작은 크기를 갖는 디멘전일 때, 즉 n이 좀 작을 때, 그런데 훈련 자료는 많을 때, 사실 우리가 계속 예를 들었던 그 단순한 예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즉 2차원 피처 스페이스 공간에서, 즉 x1과 x2로 우리가 주어지는 피처 스페이스 공간에 샘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처 스페이스 디멘전에 비해서 데이터들이, 분포가 많은 데이터들이 2차원 공간에 한 수십 개 정도의 샘플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샘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바운더리, 즉 디시전 바운더리는 non-linear 형태를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의 활용이 우리가 원하는 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이 가우시안 커널이 선택될 경우라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하려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커널 함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이 때때로 뭐 잘 만들어져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similarity 펑션을 계산해서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커널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커널 함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수로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함수를 커널로 사용하겠다 결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함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즉 펑션 f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커널 함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커널 이름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때 입력은 x1과 x2 두 개의 특징 벡터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특징 벡터는 그 훈련 특징 벡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xi라는 훈련 특징 벡터가 들어가는 거고, x2는 그 랜드마크가 여기 들어갑니다. 랜드마크, 뭐 몇 번째 랜드마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떤 J번째 랜드마크.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 유사도를 가우시안 함수로 측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때의 함수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함수식은 당연히 그 값 하나, 스칼라 값 하나만 계산되는 건데 그 함수식은 가우시안 함수식을 제공하는 거죠. exponential 마이너스 x1 빼기 x2, 이 입력된 첫 번째 아규먼트 벡터와 두 번째 아규먼트 벡터, 얘네들은 당연히 디멘전이 같아야겠죠. 그것의 차이에 해당되는 벡터의 놈의 제곱 나누기 2 시그마 제곱을 그 지수로 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 익스포넨셜 값이 계산돼서 이 f 값이 리턴되는 이러한 함수식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즉 주어진 그 x가 어떤 x가 들어가든지 간에 값은 m개의 f1, f2에서 fm까지, 왜냐하면은 이 랜드마크에 따라서 이 랜드마크가 L1부터 시작해서 LM개가 들어갈 거니까요. 그죠? 이 주어진 X 하나에 이러한 M개의 계산값이 계산돼서 새로운 피처가 그 계산돼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의해야 할 점은 특징 스케일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이 가우시안 함수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안에 지수 부분에서 두 벡터 사이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그 지수 부분에 사용하는데 그 수식을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즉 무슨 말이냐면 x 빼기
L의 놈의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기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x-l이라는 거를 새로운 벡터로 한번 볼까요? 즉 x 빼기 l이라는 걸 하나의 벡터로 보면 그 벡터의 길이의 제곱인데 그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v1 첫 번째 컴포넌트 제곱 더하기 그 두 번째 컴포넌트의 제곱 더하기 그 세 번째 마지막 여기서는 그 m개니까요. m개까지의 컴포넌트의 제곱을 해서 그것을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게 놈인데 그거의 제곱을 했으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한 이 수식이 결국에는 요 결과인데요. 요 하나하나의 텀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텀이 원래의 특징의 스케일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컴포넌트를 보면요. X 첫 번째 컴포넌트와 랜드마크의 첫 번째 컴포넌트와의 차이의 제곱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X의 우리가 주어진 훈련 자료의 특징 두 번째 컴포넌트와 랜드마크의 두 번째 컴포넌트와의 차이를 제곱한 거고 등등등 해서 X의 n번째 그리고 랜드마크의 n번째 컴포넌트의 제곱까지를 다 더해주는 건데 우리가 집 가격 예측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첫 번째 컴포넌트를 집의 크기라고 한번 우리가 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보통 뭐 몇천 스퀘어 피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이 한 1000 스퀘어 피트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000 스퀘어 피트의 제곱값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에는 방의 개수를 우리가 또 다른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 한 개에서 적게는 많아봤자 한 5개 정도의 베드룸이 그 값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더해지는 요 텀은 몇 천의 제곱 정도의 값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 텀은 1이나 2나 3이나 아무리 커봤자 5의 제곱 정도의 값분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영향력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특징들에 대한 스케일링을 반드시 먼저 수행해야지만 가우시안 커널이 제대로 모든 그 피처들의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할 때는 특징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우시안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그럼 가우시안 말고 다른 거를 또 쓸 수 있는 초이스가 있느냐? 엄격히 말하면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다지 또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유사도 함수를 우리가 새로운 피처로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similarity 함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라는 거를 썼는데 이 가우시안 함수 이외에 어떠한 모든 함수를 다 써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의 계산 과정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목적 함수만 배우고 말았지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similarity 또는 그 유사도 함수의 정의를 내릴 때 그리고 유사도 함수, 그러니까 similarity 함수의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유사도 함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커널을 쓸 때는 그 커널이 그 머설스 티어림이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에 만족되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 규칙에 만족되지가 않으면 어떤 문이 발생하냐면은 그 정확하게 솔루션에 수렴하지를 않고 오히려 발산하거나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원하는 라지 마진이 찾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실은 커널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유사도 함수로서 그리고 머설 시어림이라는 이 조건에 만족되는 그런 커널은 또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폴리노미얼 커널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난해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폴리노미얼 커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폴리노미얼 커널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사용해 본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을 피처로 썼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폴리노미얼 커널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커널 x와 그 랜드마크 사이의 유사도를 커널로 줄 때 이런 식의 커널이 허용이 됩니다. 즉 x 트랜스포즈 랜드마크의 제곱, 이것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쓸 수 있고요. 제곱보다 좀 더 복잡한 걸 쓰고 싶다. x 트랜스포즈 l의 3승 또는 x 트랜스포즈 l 플러스 어떤 숫자 값, 예를 들어 1의 3승이라든지 좀 더 복잡한 그 형태를 띄고 싶으면 x 트랜스포즈 l 플러스 5의 뭐 4승. 자, 어떤 규칙이 좀 찾아지죠. 사실은 이런 폴리노미얼 커널을 쓰려면은 요 수식을 쓰는 겁니다. x 트랜스포즈 l 더하기 컨스턴트, 그것의 어떤 차수에 해당되는 특정 디그리 차수에 해당되는 지수, 즉 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주면은 그 파라미터가 컨스턴트 값과 그리고 디그리를 써서 요 두 개의 덧 프로덕트 더하기 어떤 그 숫자 값, 그리고 그것의 이 디그리만큼 차수에 해당되는 그 지수 값으로 적용된 값이 새로운 피처로 사용되는 이런 커널이 바로 폴리노미얼 커널이고요. 가끔 폴리노미얼 커널은 사용됩니다만 뭐 스트링 커널이라든지 뭐 카이 스퀘어 커널이라든지 또는 히스토그램 인터섹션 커널 뭐 등등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그 대상의 그 특징의 모양과 잘 적합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요 스트링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저자에 의하면 유사도죠. 문자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숫자하고 다를 테니까 그 벡터 스페이스랑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커널이 필요한 건데 의외로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어떤 새로운 커널이 사용됐다 그럴 땐 그 커널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우시안 커널 정도보다 더 다른 커널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봐도 됩니다.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중 클래스 분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보통 이런 멀티 클래스, 지금 이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4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K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를 보통 우리가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어차피 서포트 벡터 머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는데 많은 그 서포트 벡터 머신 SVM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들이 이미 그 안에 다중 클래스 분류가 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one vs all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구하는, 즉 K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작동되려면 K개만큼의 서로 다른 이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를 특정한 한 클래스에 대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으로부터 요 하나만 골라내는 그러한 특정한 서포트 벡터 머신을 K번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one vs all의 개념이죠. 즉 1번 클래스를 골라내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해서 최적의 세타 값 세타1을 구할 수 있고요. 2번 클래스만을 구분해낼 수 있는 나머지 모든 것으로부터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려서 얻는 파라메타 값 세타를 우리가 또 얻어낼 수가 있고요. 세타2. 그래서 세타 K까지 K개의 종류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Y가 1인 경우에 그 결과값, 이거는 Y가 2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Y가 K로 주어지는 그 결과값을 얻어내는 최적화된 파라미터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주어진 x가 들어왔을 때 이 모든 클래스 분류에 적용을 해봅니다. 즉 세타 i 트랜스포즈 x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것이 0보다 큰 경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그 i번째의 그 클래스에 그 해당된다고 선택을 해버리면 되는, 이와 같이 one versus all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 안에는 이미 이런 one versus all 기능이 내장돼서 그냥 다중 클래스 분류하는 알고리즘이 제공된다고 보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 과연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도 되는지, 뭐 이런 두 가지를 놓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할 건지에 대한 조언을 여기서 좀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있어서 그 비용 함수의 그 코스트 펑션을 조금 변형시킨 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이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어느 것인지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의 파라메타가 우리가 항상 고려의 대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처의 개수가 몇 개냐입니다. 즉 우리가 소문자 n으로 계속 표현했던 number of feature, 피처 벡터의 디멘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 m, number of training example, 즉 훈련 자료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이것의 또 상대적인 그 크기, 그 피처 벡터의 디멘전 대 이런 그 number of 그 training example의 상대적인 크기로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피처 벡터의 디멘전이 클 때, n이 크다는 얘기는 피처 스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얘기는 그 훈련 자료 개수에 비교했을 때입니다. 좀 더 수식으로 명확히 써보면요, 예를 들어서 즉 for example n이 m보다 훨씬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스팸 메일을 필터링하는 엔진을 만들 때 보통 그 스팸 메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징 벡터가 굉장히 컸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개 정도의 단어를 우리가 특징 벡터의 그 디멘전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실제 스팸 메일이 또 찾고자 하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훈련 자료의 개수는 적게는 10개에서 뭐 많아봤자 한 1000개 정도를 우리가 샘플로 그 훈련 자료를 썼다. 이럴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고 싶다면 그 커널을 쓰지 말고 그냥 리니어 커널을 쓰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또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예요. 훈련 자료가 적고 훈련 자료의 디멘전이 굉장히 클 때는 리니어한 결정 경계를 주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또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리니어 커널을 쓴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면 되고요. 다른 경우에서도 조금 세분시켜서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좀 작은데 훈련 자료는 인터미디에이트, 훈련 자료의 개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적절하게 좀 있다. 요때가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때가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데이터가 너무 많지도 않은 그 샘플로 많이 들고 있는 이런 2차원 피처 스페이스 공간에 데이터가 적절한 숫자만큼 놓여 있는 그러한 경우에 보통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반드시 이런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요, 이 두 개의 영역을 잘 나눌 수 있는 결정 경계는
다분히 non-linear한 양상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non-linear한 결정 경계를 잘 만들어주는 소위 알고리즘이 서포트 벡터 머신 with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또 숫자를 굳이 한번 좀 언급을 해보라면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1부터 한 1000개 정도의 1000개 미만의 작은 개수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 훈련 자료는 요거보다는 좀 많은, 늘 한 10배 이상이라고 보면요, 한 10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그 훈련 자료가 주어진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클래스라면 가우시안 커널을 쓴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반드시 이런 사이즈여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한 이 정도면 우리가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여전히 작지만 훈련 자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때, 뭐 꼭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언급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요, 요 이전 예와 마찬가지로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하나부터 한 1000개까지에 해당되는 1000개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훈련 자료는 한 5만 개 이상 항상 그 정도의 훈련 자료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러한 카테고리에 넣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방법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거나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널을 쓰지 말고요. 커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리니어 커널을 쓴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지만 가능하면 피처를 더 만들거나 피처를 더 추가해서 이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우시안 커널을 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약간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이러한 작은 개수의 피처 디멘전, 하지만 적절한 개수의 훈련 자료에 적절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리니어 커널을 쓴 것이 좀 안전하고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었잖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서포트 벡터 머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것도 배웠는데, 그럼 뉴럴 네트워크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냐?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것에 거의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는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훈련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그 훈련하는데 걸리는 그 저희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뿐이고요. 어느 부분에서 더 잘 작동된다, 덜 작동된다는 것은 없고요. 뭐 적절하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나 노드의 개수,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바이어스냐 베리언스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그러한 비해서 이 개수에 상관없이 뉴럴 네트워크는 다 두루두루 잘 작동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피드에 있어서 이 훈련되는 속도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아마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대략적인 경향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